자, 7강 2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P주의 전기력선 나타냈고요. 만약에 전기력선을 보면 지금 전기력선이 P에서 나가는 방향이니까 P가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P는 양전하다 맞는 말이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A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이 거리 내에 있는 전기장, 지금 이 원에 해당하는 점들이랑 같은 전기장의 세기를 갖고 있겠지. 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반지름이 크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A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A가 B보다 더 전기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K R제곱분의 Q에 비례하니까 전이의 크기는 어떻게 됐냐면 K R분의 Q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 플러스 Q고, 그리고 A가 C보다는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A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지금 이렇게 평행판 측정기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생기는 전기력선을 보면 간격이 일정해요. 간격이 일정하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전기장이 일정하다. 이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일정해. 다시 말하면 E가 일정. 자, 그러면 전기력은 F는 QE에 해당되니까, 근데 E가 일정하니까 결국 전기력 크기는 증가가 아니고 일정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전이는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전이는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이는 플러스 쪽이 더 크잖아요. 전이 V는 K R분의 Q니까 결국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매우 낮은 거죠. 이 사이 여기가 가운데가 아마 V가 전이가 0인 상태일 거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 간격이 전이차 간격 우리는 전압 이렇게 부르죠. 아무튼 A는 B보다 낮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양전하의 전기력의 포텐셜이 일정하다. 지금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지금 좀 지우고 해볼까? 결국에 지금 양전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이가 낮고 여기는 전이가 높으니까 양전의 입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인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전이는 다른 말로 영어로는 포텐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니까 E 이렇게 쓰겠죠. 이거는 전하 곱하기 그 전하가 위치하고 있는 전이를 나타내요. 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구별해야 돼. 근데 이게 전기장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기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기 단원에서는 이 에너지를 E라고 안 쓰고요, U라고 씁니다. 그래서 U가 QV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류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전류는 어떤 거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만큼 전하가 나갔냐 이걸 의미합니다. 얼마나 흘렀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류랑 시간이 있으니까 이 넓이가 결국 뭐가 해당되냐면 dt분의 dq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 거죠. 결국 이게 뭐가 나올 거냐면 dq가 될 거니까 약분하면 결국 이거는 q가 될 거다. 그러니까 총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넓이를 구해보면 이게 i니까 여기는 ei, 여기는 6i인가요? 여기가 i 되겠지. 그럼 총 9i. 그러니까 9i가 45쿨롱. 그러니까 i 하나당 5쿨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i는 5A. 뭐 이렇게 t 이렇게 있는데 세크라고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에는 4번 가면 될 것 같고, 맞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5L인 저항값이 R0인 금속막대를 나타낸 거고요. 5등분 했대. 이 막대를 5등분 했단 말은 혹시 이런 거 배웠겠지? 전체 길이가 L이고 두께가 만약에 A인, 이런 두께가 A인 저항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저항의 크기는 B저항분의 1, 그리고 B저항분의 1, B저항이라고 해야겠네. B저항. 근데 B저항이 금속 전도도분의 1이에요. 그래서 금속 전도가 안 되면 이제 B저항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에 대한 고유값이야. 뭐 철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은, 구리 이런 것들.
물론 구리나 은은 되게 저항 이게 작겠지. 전도도가 크니까. 그래서 면적에 반비례하고요. 길이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이 작다는 소리야. 대신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일단 분속막대를 5등분 했으니까 이거 하나당 저항이 작아졌겠죠. 얼마가 됐냐면 총 5L일 때 저항이 R0니까 이거 하나당 5분의 1 R0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 R0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직렬 병렬에서 연결을 해놨고요. 총 저항값 물어봤네. 총 저항값. 병렬 연결은 이렇게 하죠. 보통 병렬 연결은 R 토탈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뭐 이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직렬 이게 병렬이고 직렬 같은 경우에는 R 토탈이 R1 더하기 R2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병렬 두 개랑 직렬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니까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경우 볼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분의 1 R 그리고 5분의 1 R이 지금 병렬되어 있죠. 그럼 이거의 합성, 이거 두 개를 더한 합성 저항은 얼마일 거냐면 전체 R분의 1이 결국 R분의 5 토탈 더하기 R분의 5니까 그리고 R분의 10, 그러니까 여기는 10분의 R0인 상황이고 여기도 10분의 R0인 상황이고요. 여기가 5분의 R0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도 또 병렬 연결이에요. 이거 두 개도. 그럼 이건 해보면 뭐 보나마나 20분의 R0 나올 거고, 이거랑 이건 지금 직렬 연결이니까 5분의 R0 해주면 결국 20분의 R0 더하기 4R0 해서 20분의 5 그러면 4분의 1제로인가요? 그러면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이렇게 비저항 길이 단면적 나왔으면 이걸로 이제 저항을 유추할 수 있죠. 일단 전체 저항은 저항은 비저항에 비례하고 그리고 단면적이 반비례 그리고 길이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A 같은 경우에는 R0 그리고 A0분의 2L0일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2로 제로에 4A0에 L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저항이 몇 배 차이 나냐면 A랑 A랑 비교하면 2분의 1이니까 4배 차이 나네요. A가 4R, A가 R 뭐 이런 상황이네. 자, 이 상황에서 A가 B에 4배다 저항 맞고요. A, B 양단에 흐린 전압은 같다. 지금 여기가 V면 이게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V 걸리고 여기도 V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여기는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4배다. 그럼 똑같은 V고 여기는 4R, 여기는 R이니까 오메 법칙 생각하면 V는 4R에다가 A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V는 R에다가 IB니까 IB가 훨씬 더 크겠죠. 지금 이거 4배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A가 B의 4배가 아니고 B가 A의 4배.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문제가 8문제밖에 안 되니까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건전지가 머르미한지를 한번 봐야 돼요. 건전지가 1.5V다. 이게 머르미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머르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전류 I가.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이거는 이제 저원압이잖아. 다른 말로 하면 저원이 차고요. 그러면 저원이의 차야. 그러니까 저원이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에. 근데 이 전이차는 근데 이 건전지는 전이차가 있는 건데 반대로 전이차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는 몰라. 무슨 말이냐면 전이차니까 여기가 플러스 1.5고 여기가 0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5일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전이 크기가. 그러니까 전이 V는 아까 뭐 점자나 같은 경우에 전이는 K 그리고 뭐 R분의 Q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전이 값이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 여기서의 전이 여기서의 전이 뭐 A, B라고 했을 때 각각의 전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건전지가 있을 때 건전지가 만 1.5V라고 했을 때 걔네들 전이차가 1.5V라는 건 플러스에 해당하는 전이가 얼마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전이가 얼마가 있어서 그 차이가 1.5라는 거예요. 1.5.
자, 그러면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그냥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얘가 플러스 1.5 얘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다는 건 우린 보통 V는 원래 이상적인 경우에요. V는 IR인데 R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V가 없어. V가 없다는 건 전이차가 없단 말이고요. 전이차가 없단 말은 등전이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의 전이값이 플러스 1.5라고 했다면 여기서의 전이도 플러스 1.5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랑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랑 여기도 등전이야. 근데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겠죠. 그러면 저항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 얼마냐면 전이차가 얼마냐면 여기는 1.5고 여기는 0이니까 여기가 1.5V의 전이차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여기 1.5V 건전지 1.5V에 해당하는 전이차가 이 저항에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쉽죠.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있다면 여기가 플러스 1.5 여기가 0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플러스 1.5예요. 근데 여기는 아닐 수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류 I가 흐른다 했고 얘가 R1, 얘가 R2의 이런 저항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I, R1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차가 I, R2 되겠죠. 이게 V2, 이게 V1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랑 전위가 같을 거니까 여기는 전위가 0이에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1.5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두 개 결국에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의 걸린 전압이 1.5지 플러스 1.5 여기는 0.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당 1.5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값 이거랑 이거라고 했을 때 V1 더하기 V2가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1 더하기 V2가 1.5V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는 똑같이 흐를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지. I R1 더하기 R2 이게 I R 토탈 그래서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직렬 연결일 때는 그냥 둘이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런 저항 합성 저항 구하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난 여기 부분 잘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혹시나 해서 하는 거니까. 얘가 R1, 얘가 R2라고 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를 거냐면 한 놈은 이렇게 흐를 거야. 이렇게. 근데 다른 한 놈은 어떻게 흐를 거냐면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플러스 1.5 여기는 0이에요. 연결해야 되지. 자, 그러면 플러스 1.5가 또 어디도 플러스 1.5일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플러스 1.5죠. 저항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플러스 1.5고요. 1.5고요. 그리고 0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0 연결되어 있어. 0. 여기도 0.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이 저항에 해당하는 여기 해당하는 전이차가 1.5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전이차도 1.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전류가 I1, 여기 전류 I2가 흐르면 I1 곱하기 R1이 1.5V네. 그리고 I2 곱하기 R2도 1.5V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전류는 I1 더하기 I2가 되겠죠. 그럼 결국 I1은 R1분의 이거를 이거를 이제 V0라고 할게요. V0라고 쓸 거고 이게 V0니까 그러면 I2는 R2분의 V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I1 더하기 I2가
전체 토탈 전류라고 한다면 V는 V0는 R 토탈 곱하기 I 토탈 이렇게 쓴다면 지금 I 토탈이 얼마에 해당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관계에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I 토탈이 R 토탈 분의 V0를 거고, I 토탈은 I1 더하기 I2고 I1 더하기 I2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R1 분의 V0 더하기 R2 분의 V0.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병렬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이랑 전이차를 잘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너무 문제 풀다가 딴 걸 많이 했네. 6번 문제 이어서 하자면 B저항과 길이가 서로 같은 저항선 PQ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B저항도 같고 길이가 같으면 지금 저항과 관련된 값이 B저항 그리고 면적이 있고 길이가 있죠. 근데 지금 길이까진 같대. 그건 지금 면적은 다를 수도 있다는 소리네. 지금 저항을 보면 지금 기울기가, 잘 봅시다. 지금 6V 졸 때 2A 흘렀어요.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RQ는 6ohm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P 같은 경우에는 6V 졸 때 3A 흘렀으니까 RP는 2ohm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Q가 3배 더 커요. 그 말은 Q가 3배 더 면적이 넓다란 P가 더 면적이 큰 거지. 저항이 작으니까. 그래서 P의 저항값은 0.5 아닌데 이 같은 경우 6V일 때 3A니까 2ohm이죠. 이상하네요. P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8W가 되려면 4V의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 전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네. 전력은 시간당 에너지고요. 여기서 전기에서는 그 값이 저항에 걸린 전압 그리고 그 저항이 흐르는 전류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소비 전력 하면서 엄청 많이 문제 관련된 거 많이 풀어줬던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P 같은 경우에 저항이 2ohm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2ohm짜리가 있다는 소리죠. 2ohm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4V를 걸어줬어. 여기 4V를 걸어줬다고 해봅시다. 4V 걸리면 여기 얼마가 흐르냐면 2A가 흐르죠. 그러면 2A가 흐르고 4V가 걸린 거니까 총 8W가 있구나. 그러면 8W 맞네요. B는 맞는 말 됐고요. 단면적은 P가 지금 저항이 더 작다는 건 더 면적이 크다는 소리죠. P가 Q의 3분의 1배가 아니고 3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건 B 한 명.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질이 같다는 건 B저항이 같다는 소리고요. 길이도 같은데 면적만 달라요. 지금 면적이 작을수록 단면적이 작을수록 더 저항은 큰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저항이 큰 게 이게 저항이 R이면 얘는 3R 될 거고, 여기가 3R, 여기가 R 되겠습니다. 전체 저항이 직렬이니까 전체 저항이 4R 되겠네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면 V는 I에 가라고 할까요? 그리고 4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 가는 얼마냐면 4R분의 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 같은 경우에는 각각 V가 걸리죠. 병렬이니까. 그러면 P 같은 경우에는 V는 IP에 I 나라고 할까요? IP 나의 3R. 그러면 IP 나 같은 경우에는 3R분의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이거고 나는 이건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가가 나의 4분의 3이다. 나의 4분의 3배 해주면 4는 그대로 있고, 이거 딱 나오네. 그러면 기억 맞는 거 되겠습니다. 양단에 걸린 전압을 비교했어요. 가랑 나 Q, 여기는 V 걸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R이고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근데 전류가 얼마큼 되면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은 V는 IR 해주면 4분의 3V. 그럼 여기는 4분의 V네요. 그러니까 가가 나의 4배가 아니고 나가 가의 4배죠. 이거는 니은 틀렸네.
전력 물어봤습니다. 전력은 V 곱하기 I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 전체라고 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V 토탈 곱하기 I 토탈 하면 되겠죠. 뭐 각각을 해서 더해줘도 되지만, 근데 V 토탈이 결국 V고요. 그 I 토탈이 얼마냐면 아까 여기서 이거 나왔잖아. 4R분의 V. 그럼 결국 이만큼이 에너지고요. 소비전 전력 가. 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류를 안 구했구나.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R분의 V, 3R분의 V.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 그럼 전체 전류가 얼마냐면 3R분의 4V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 전류고요. 그러니까 3R분의 4V. 그리고 각각 걸리는 총 전압이 V. 결국에 3R분의 4V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몇 배 차이 나요? 가가 나의 16분의 3이다. 이거에 16분의 3 해주면 4. 탁, 요거 나오네. 그러면 디귿까지. 그래서 맞는 거 기억과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문제는 방금 이렇게 해서 디귿 구했는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의 연습도 한번 해보냐면, 연습 굳이 안 해도 되나?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어떤 연습을 해보냐면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답이 딱 맞는지. 여기 흐르는 전류 IP, 여기 흐르는 전류 IQ. 물론 두 개는 같겠지만, 그럼 여기 걸린 전압 VP, 여기 전압 전압 VQ, 여기 걸리는 거 IP, VP. 뭐 VP는 V랑 같겠죠. 여기는 IQ랑 V.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곱해서 더해보세요. 그러면 P에 흐르는 소비 전력 WP, WQ 이렇게 둘이 더한 거라, 여기서 WP 더하기 WQ 한 거라 디귿 정말 똑같은지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 이어서 풀어보면 저항이 다 똑같아요. 저항 값이.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썼지? 저항이, 전압이 일정한 전압 V 이렇게 했고 스위치를 연결해서 만들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감소하는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스위치를 닫으면 직접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물리적으로 의미만 한번 따져볼게요. 스위치를 닫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저항 입장에서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항이 하나 더 있어요. R2가 R1 R2가 있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연결만 돼 있어요. 이거 스위치 열려 있으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스위치를 닫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죠. R3가. 근데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R1이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 R2, 3 믹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R2, R3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마치 면적이 커진 효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저항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토탈은 전체 토탈은 아닌데 이 토탈은 R2보다도 작고 R3보다 작은 값이야. 그래서 이런 관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얘의 저항이 줄었어요. 그 말은 전체 저항이 다운된 효과예요. 그럼 V는 IR에서 전체 저항이 줄었으니까 I가 늘어난 꼴이죠. 그래서 감소하는 거 고르라 했는데 R1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늘어난 거지. 왜냐면 저항이 줄었으니까 I가 늘어난 꼴이라서 기억은 틀렸고.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서 원래 V가 있었어. 근데 V가 V1 걸리고 V2 걸리겠죠. 여기 걸리겠지?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연결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걸렸냐면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 이렇게 걸렸을 건데 어차피 얘네 둘은 똑같아요. 병렬이니까.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V1 더하기 파란색일 때, 이렇게 스위치 열었을 때 V1 더하기 V2가 V 나와야 되는 거죠. 스위치 열었을 때. 그 다음 스위치 닫았으면 V1 프라임 더하기 V2 프라임이 V 나오는 거죠. 혹은 V1 프라임 더하기 V3 프라임이 V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 전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V1은 없애고 이 V1은 결국 I1 R1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I1 프라임 R1일 거고. 근데 저항이 아까 스위치를 열면서 지금 R이 줄었죠. 전체 저항이 줄고 대신 I가 는 꼴이야. 그럼 I가 늘었어. 다시 말하면 이거랑 이거 비교하면 얘가 더 커요. 그 말은 이게 더 커졌단 소리예요. 전체 전압은 일정해야 되는데 얘가 더 커졌어. 그럼 얘가 더 작아졌단 소리죠. 그러니까 R2에 걸리는 전압이 더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될 거고요. 전체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봅시다. 그러면 전체 저항이 줄었어. V는 IR에서 이게 줄었어요. 대신 이건 늘었죠. 근데 전력은 I 곱하기 V잖아. 근데 V는 일정이에요. 왜냐면 건전지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I가 늘어났죠. 결국에 전체 저항에 소비하는 전력이 늘어난 꼴이에요. 그래서 감소하는 것만 고라고 쓰니까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뭐 계산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8번은 문제를 어떻게 나왔냐면 직접 계산하라는 하라는 뜻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아예 그냥 문제가 전체 저항 I라고 놓고 풀라고 나왔잖아요. 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R에서 일일이 계산해줘도 돼요. 이거 없을 때 각각의 전류 구해서 해도 되고, 넣었을 때 전체 저항 구해서 전류 구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이제 사실 물리적 의미,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순 수학이고, 좀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이제 이런 회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고했어요.